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적분학의 이제 새로운 파트에 있는 이제 우리 구판 과정에 있는 미적분학의 내용으로 같이 한번 시작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바로 함수의, 즉 미적분을 공부하기 위한 함수에 대한 내용을 먼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먼저 1-1절에 있는 바로 어떤 거? 함수를 표현하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럼 어떠한 식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고 함수에 대한 성질들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그럼 맨 처음에 우리가 뭘 먼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은 거냐면 맨 처음에 함수라는 게 먼저 뭔지 아셔야 돼요. 그 함수.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함수라고 하는 것을 동그라미 쳐주시면 함수라는 것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펑션이라고 얘기해요. 펑션. 그 펑션의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무엇의 기능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의 기능을 하다. 그래서 무엇의 기능을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얘기하는 함수, 즉 펑션에 대한 영어적인 뜻이 되거든요. 근데 그 펑션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해는 되긴 해요. 어떤 것이냐면요. 어떠한 우리가 기호가 있어요. 어떤 기호가 있냐면 이런 식의 위로 들어갈 수 있는 기호가 있고 이 안에 들어가는 어떠한 그 수식이 하나 있는데 그 수식이 어떤 것이 있냐? 얘네들이 위로 들어가는 거는 x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 그 x의 값을 2를 곱한 다음에 하나를 뺐을 때 그 값을 뭐라 잡는다? y라고 잡아가지고 나오는 값이 뭘로 나온다? y로 나오게 하는 규칙들을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x 대신에 1을 집어넣게 되면 2하고 1을 곱하면 2에다가 1 빼면 그 y 값이 뭐가 되겠죠? 그렇죠. 1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4에다가 1 빼게 되니까 y 값이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3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x가 3을 집어넣으면 y 값이 뭐가 되죠? 그렇죠.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처럼 x하고 y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만나는 것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응한다고 얘기한답니다. 대응. 그래서 우리는 함수라고 하는 것에 있는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규칙이긴 규칙인데 x하고 y를 이렇게 하나씩 대응하는 규칙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식의 2x-1을 함수에 관한 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얘기해서 여기 있는 그 x가 들어있는 것들의 모임들하고 그다음에 나왔을 때 있는 결과들을 보고 싶은 건데 우리는 첫 번째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여기는 x에 있는 결과를 d라고 잡아서 그 d를 뭐라고 하냐면 정의역이라고 얘기해요. 정의역. 그다음에 우리가 꼭 찍어져 있지 않더라도 이게 무한정하게 좀 많이 들어있는 커다란 y에 관한 식이 있어요. 그 식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공역이라고 얘기해요. 공역.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 y의 식을 공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함수의 결과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 y가 찍어져 있는 값을 뭐라고 한다? 치역이라고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의 값은 크게 세 가지의 집합으로 구성됐다는 뜻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는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이렇게 앞에 서 있는 첫 번째는 집합 D라는 거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 어디? E라는 곳으로 이렇게 보내는 규칙을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하겠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D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얘기하고 정의역. 그럼 정의역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 하냐? 도메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있는 그 E라고 하는 이 값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원래는 공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역. 그러니까 공역을 영어로 코도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네들을 예를 들어서 x의 값이 1하고 2하고 3이 있다고 하고 1하고 2하고 3하고 4가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역은 1, 2, 3이 된다는 거고 공역은 1, 2, 3, 4가 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얘네들 함수의 규칙에 따라서 1이 2를 찍고 그다음에 2가 3을 찍고 3이 1을 찍게 되면 얘네들이 함수의 규칙으로 찍어져 있는 이 1, 2, 3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1, 2, 3 우리가 치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치역의 값들은 공역에 뭐가 된다? 부분 집합이 된다는 뜻이고 우리가 치역을 영어로 뭐라 한다면 range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같이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에 있는 이 1의 값을 우리가 뭐라 쓸 수 있냐면 f에 3이 찍는 거에서 f3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고 2라고 하는 거는 1을 찍어서 만드는 값이니까 f1, 3은 x 대신에 2를 집어넣어서 만든 거니까 f2라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도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D에서 2로 보내는 규칙이 되는데 그 D를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E는 우리가 공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X가 대응하는 거 그 fx의 값들을 뭐라고 한다? 치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함수를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면 뭐 fx를 뭐 2x-1이라는 식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뭐 gx를 뭐 x제곱에 마이너스 1 같은 걸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얘네들 보시면 여기 있는 fx하고 여기 있는 gx의 값을 우리가 또 y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y는 2x 빼기 1, y는 x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얘네들처럼 이렇게 x하고 y가 이렇게 변하는 숫자들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변수, 일반적인 variable이라고 하는 변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인데 그 중에서 독립변수랑 이제 종속변수라는 것이 있어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는 것이 있는데 독립변수라는 것은 걔네들이 주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바뀌는 값들 얘네들이 x의 값이 1, 2, 3을 넣었을 때 걔네들 주체적으로 바뀌는 값들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냐면 독립변수라고 얘기합니다. 독립변수. 그 다음에 독립변수라고 얘기하고 그냥 독립변수라고 쓸게요. 독립변수. 그 다음에 우리 이 y값들은 뭐가 되냐. y값들은 x가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변하게 되는 변수되기 때문에 이 y값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냐면 종속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종속변수.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변수는 뭐하고 뭐?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가 합쳐져 있는 시계꼬리하고 완성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얘네들이 얘기하는 변수의 특징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x의 값을 독립변수 그 다음에 fx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종속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 9의 건널비가 이제 s는 4파이 r 제곱이라 했을 때 이 r에 따라서 이 s가 변하는 값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r의 값이 독립변수가 되는 거고 s는 무슨 변수? 종속변수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볼 거냐면 그럼 함수를 이제 배웠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들을 한번 보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프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약자 g를 쓴다는 것이고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얘처럼 우리가 어떠한 x축하고 y축이라고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좌표평면에다 그려지는 얘네들의 선, 한마디로 그림을 얘기하는 건데 그 선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얘네들에 보면 이 점도 있고 이 점들의 모든 모임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얘네들의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점들의 모든 모임들. 그래서 점들이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여기 보시면 여기에 관련된 그 x의 값이라고 하는 x의 값에 관련된 얘네들의 y의 값이 우리가 함수 값이니까 fx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점들은 다 x하고 fx의 모든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점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걔네들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 그 순서상들의 모임이 되는데 그 x의 값은 어디에 있는 거? 정의역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순서상의 모임들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처럼 그래서 x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 있는 점에 있는 이 높이 값을 f1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 f1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함수값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함수값. 그다음에 우리가 x 대신에 2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있는 그 높이의 값을 f2라고 잡을 수 있는 거고 x의 임의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그 높이의 값을 fx라고 잡을 수 있어서 우리 fx를 함수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함수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정의역과 치역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보시게 되면 이처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져 있는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걔네 x축과 대응된다는 거 x축과 연결되어 있는 여기 있는 이 전체 부분 여기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럼 두 번째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y값이 찍어지는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높은 것까지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한다? 치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함수의 그래프의 뜻을 어떻게 이런 식의 그래프의 정의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얘네들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그래프의 정의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어떤 식의 있는 예제들을 한번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보고 싶다는 것인데 예제들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이런 식의 예제 1번의 문제가 있다고 한답니다. 네, 첫 번째는 함수 f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의 물음의 값을 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럼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f의 1의 값을 구하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f1의 값은 x가 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y 값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나오는 y 값. 그럼 얘는 1, 2, 3이니까 첫 번째 f의 1의 값은 뭐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 첫 번째는 f1의 값은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f5의 값을 구하라는 것은 f5는 1, 2, 3, 4, 5 여기가 바로 이제 5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찍어져 있는 우리가 그 y 값을 구하시는 게 맞긴 한데 얘는 대략치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의 값으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치를 구할 건데 대략치로 f의 5의 값은 뭐라고 써주시면 좋을 거냐면 마이너스 0.7인데 정확한 값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는이라고 쓰지 않고 우리가 대략치라고 하는 이런 식의 기호로 해서 마이너스 0.7로 표현해주면 f5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B 문제는 이제 정의역과 이제 치역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데 정의역의 값은 이제 x축에서 이제 찍어지는 대응되는 것을 찾는 건데 0부터 시작해서 여기 쭉 가서 여기 있는 이 부분까지 대응이 되겠죠. 그러면은 0에서부터 1, 2, 3, 4, 5, 6, 7까지가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정의역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집합으로 표현하기 좋기 때문에 x는 0보다 큰 거 같고 x는 7보다 작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올바른 표현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치역의 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치역의 값은 얘네들 위에 있는 게 1, 2, 3, 4니까 여기 맨 위에 있는 y 값이 4가 될 것이고 쭉 내려서 제일 밑에 있는 y 값이 뭐가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2의 값이라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역의 값도 y 값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y바 얘네들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4까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등호가 들어있는 구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꺽쇠가 있는 가로로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얘네들을 가로로 표현하면 0,7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고 얘네들은 마이너스 2,4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컴마예요, 컴마. 알겠죠? 얘네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0,7, 그러니까 0,7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사항 하나 기억해 주실 게 뭐냐면 얘네들 구간을 표현할 때 우리 참고사항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꺽쇠가 없는 이제 A서부터 이제 X가 B까지의 기호를 표현할 때는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 B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A보다 크거나 같고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는 이 꺽쇠 A에 관한 B로 써주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구간의 표현 방식이라는 것도 같이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2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예제 2번은 이제 다음 각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그다음에 뭐하고 뭐를 결정하시는 게 목적이냐면 정의역과 치역을 결정해 주시는 게 우리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첫 번째부터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그래프는 저희가 어떻게 그려볼 거냐? 우리가 얘네들은 직선이기 때문에 그리기가 좀 쉽지가 않긴 해요. 처음에 우리가 그래서 얘네들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y축을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무슨 축? x축을 그렸다고 했을 때 x축을 그렸다고 했을 때 우리는 x의 값을 하나씩 대입해봐가지고 걔네들 나오게 되는 y 값으로 대응돼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0,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고요. 그럼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2에서 1 빼게 되면 1이기 때문에 x가 1일 때 얘네들이 1의 값 값는 이 점을 찍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직선이라는 것은 쭉 연결되어 있는 1차 함수의 식이기 때문에 이게 쭉 연결되어 있는 이 식을 바로 우리가 fx는 뭐라고 할 수 있다? 2x 빼기 1이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정의역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치역의 값을 보고 싶은데 정의역 값은 x가 모두가 대응되겠죠? 모두가 대응되기 때문에 정의역은 우리가 뭐라 쓸 수 있냐? 정의역은 모든 실수라고 쓸 수 있다는 뜻이고 우리 모든 실수는 구간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라고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치역의 값도 모든 것을 다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치역의 값도 뭐라 쓸 수 있냐면 모든 실수라고 쓸 수 있고 모든 실수는 똑같이 뭐라 쓸 수 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있는 식이 될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B는 어떻게 되냐? B는 이제 G의 X라고 하는 것은 X제곱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Y축과 X축을 그어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의 X값을 하나씩 대입해서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첫 번째 보시게 되면 0을 집어넣으면 0의 제곱은 0 되겠죠? 0 대입해서 딱 찍어주고 1 집어넣으면 1의 제곱은 1A가 1에 딱 찍어주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1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찍어주면 좋을 것 같고
2 집어넣으면 4니까 4에 대한 위치에 딱 찍어주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니까 또 마이너스 4의 위치, 또 4의 위치도 똑같이 찍어주시게 되면 2차 함수의 모양은 얘네들 연결해주는 이런 식의 모양이 바로 무슨 그래프가 된다? gx는 x제곱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네들도 우리가 똑같이 이제 정의역을 먼저 보시게 되면 정의역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정의역은 모든 x값이 다 대응되기 때문에 정의역은 모든 실수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의 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치역의 값은 뭐가 되냐? 치역의 값은 y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양의 실수가 되죠. 0 이상의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쓸 수 있고, 걔는 0보다 등호가 들어가니까 0이 들어가는 꺽쇠 0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걔네들 갖고 있는 이제 A하고 B에 관한 우리가 걔네들 정의역과 시역의 값도 같이 한번 조사해 볼 수 있었다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예제 3번을 또 보시게 되면 이제 예제 3번은 또 얘네들 갖다가 이제 식을 이제 정리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식을 한번 간단하게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fx는 2x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고 h가 0이 아니기 때문에 h분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이 없으면 우리가 h분이라고 쓸 수가 없어요.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h분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의 a 값을 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첫 번째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 첫 번째는 h분의 x, h분에 먼저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f의 a 플러스 h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x의 값 대신에 여기 있는 a 플러스 h를 집어넣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에 a 플러스 h의 제곱 붙여주시고 마이너스 5에 a 플러스 h를 붙여주신 다음에 플러스 1을 잡으시면 첫 번째 f의 a 플러스 h가 완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냥 x 대신에 a를 집어넣는 건데 조심할 거 가로 쳐서 집어넣으셔야 돼요. 2a 제곱 빼기 5a 플러스 1로 표현해서 우리가 가로를 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또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쓰게 되면 첫 번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h분에 쓸 수 있고, 첫 번째는 a 플러스 h의 제곱은 a의 제곱에 플러스 2ah의 플러스 h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앞에다 이제 뭐를 곱하는 거죠? 2를 곱한 식이 될 것이고, 그다음 마이너스 5의 a 빼기 5의 h에다가 플러스 1을 붙여주시고 뒤에는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a 제곱에 플러스 5의 a의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2a 제곱하고 2a 제곱 두 개 지워지고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플러스 5에 지워지고 1하고 마이너스 1이 지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는 것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여기 옆에다 써볼까요? 남는 거 다시 한번 쓰게 되면 h분의 첫 번째는 4ah가 되고 플러스 2h 제곱이 남고 마이너스 5h가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네들 이제 분수끼리 나눌 때는 이렇게 하나씩 나눠줘야 돼요. 하나씩 나눠주는 게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되냐? 첫 번째는 4a에다가 플러스 2h에다가 마이너스 5의 값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3번의 문제의 정답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걔네들 예제 몇 번까지냐면 3번에 관한 문제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가 어떻게 돼 있고 함수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먼저 보게 됐었는데, 그럼 우리 세 번째는 어떤 것을 또 보게 될 거냐? 이제 함수를 이제 표현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네, 함수를 표현하는 방식은 좀 여러 가지가 특징이 갖고 있는데 그 목적성에 따라서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는 방식들이 좀 나눠지게 될 건데, 그 함수를 표현하는 목적들이 바로 무엇이 있냐면요.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은 x가 y로 보내는 어떠한 규칙이라고 얘기했죠. 규칙. 근데 규칙을 가진 식을 그냥 식으로만 표현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손쉽게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걔네들의 규칙을 갖고 있는 식을 명확한 표현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는 목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명확한 표현은 당연히 수학적인 모형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 수학적인 모형으로 얘기한다는 것이 얘네들 함수의 표현의 목적이 될 것인데, 기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이냐? 우리가 당연히 말로 설명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글로 써가지고 표현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그 뭐 온도나 차이나 아니면 뭐 어떠한 그 앙케이트 조사 같은 경우는 표 같은 걸로 표현해 주시는 게 좀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얘처럼 이게 표로 얘기해서 뭐 남자나 여자들이 어떠한 식으로 이제 찬성하냐 반대냐, 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표로 있을 때 얘네들이 뭐 1, 2, 4, 5 이렇게 하면 좀 더 눈에 보기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것들은 바로 뭐 어떤 걸로 표로 우리가 나타내 주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시각적으로 그래프로 나타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온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온도 같은 거. 그 온도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의 우리가 정확하게 몇 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온도의 추이가 얼마큼씩 올라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일일 온도를 뭐 오전에는 낮았다가 오후에 점점 올라갔다가 저녁에 점점 내려갔다가 점점 저녁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온도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하루 중에 어느 정도의 쯤에서 항상 높은 온도가 같고 어떤 점 가장 낮은 온도를 갖는 것을 대략치에 대한 그 추이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시는 게 좀 더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 우리가 어떠한 식의 정확한 값들을 원할 때는 명확하게 식으로 우리가 대수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이 함수의 표현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함수의 표현 방식은 그 함수의 그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목적성에 따라 총 몇 가지? 4가지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함수의 표현 방식이 될 것이랍니다. 네, 그럼 우리가 그러면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이거에 관련된 예제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제가 있냐면 네, 우리가 온수용 수도꼭지를 열 때 우리가 물의 온도, T, 물의 온도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흘러내린 시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수도꼭지를 연 후에 경과된 시간 T에 대해서 그 온도를 대략치로 이제 그려보시는 게 우리 목적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럼 보세요. 그럼 우선 얘네들 보시게 되면 당연히 얘네들은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주시긴 편하거든요.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은 온도, temperature라고 하는 t를 써주면 좋을 것 같고 얘네들은 어떻게 시간, t에 따라 우리가 나타내는 시간에 따라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나타내 보겠다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온수용 수도꼭지 열기 전에 항상 물이 갖고 있는 현재 있는 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모든 수도꼭지를 항상 틀었을 때 같은 온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는 온도가 조금 더 높게 나올 거고 겨울 같은 경우는 좀 더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의 보일러를 걸치고 오기 직전에 먼저 그 물이 갖고 있던 온도가 있을 거 아니야. 첫 번째는 그 초기 온도를 한 이 정도 잡았을 때 그 초기 온도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될 거고 온수용 수도꼭지를 틀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들어가게 되겠죠. 뜨거운 물이 들어가게 된다면 얘네들의 온도는 이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맞죠? 당연히 이게 올라가겠죠. 점점 쭉쭉쭉 올라가겠죠. 올라가다가 얘네들의 온수용 수도꼭지가 모두 틀어져가지고 모든 물이 섞이게 되면 온도의 변화 없이 쭉 이렇게 쭉 갈 거예요. 맞죠? 쭉 가다가 또 저장되어 있는 이제 뜨거운 물이 다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점점 온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겠죠. 점점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제 그 모든 물을 다 써가지고 원래 있는 물의 온도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가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얘네들 첫 번째 보시면 얘네들은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그 탱크가 통과할 때 있는 그 온도가 될 것이고 맞죠? 탱크가 통과할 때 온도가 될 것이고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물을 열어가지고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온도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수도꼭지를 연 후에 걔네들이 시간에 따라 온도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걔네 모두 틀어진 순간에 일정하게 유지됐다가 걔네들 물이 다 쓰는 순간에 쭉 떨어져서 마지막에는 처음에 갖고 있던 온도에서 어느 정도만큼 내려가 있는 온도만큼 간다는 것이 시간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제 4번의 문제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우리 예제는 또 몇 번이냐면 5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봤더니 이제 뚜껑이 없는 이제 증류면체 컨테이너의 부피가 이제 10세제곱미터라고 얘기합니다. 10세제곱미터. 그랬을 때 밑면의 가로는 그 밑면의 세로의 몇 배? 2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밑면의 제로비는 제곱미터당 몇 달러? 10달러라고 얘기했고요. 옆면의 제로비는 제곱미터당 6달러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제로비에 관련돼서 이제 밑면에 새로운 함수를 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된다는 것이겠죠. 네,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부피를 줬기 때문에 부피에 관련된 식을 한번 먼저 써보셔야 되는데 우리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기 때문에 2w 제곱의 h 2w 제곱의 h의 값이 뭐가 된다? 10이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식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맞죠? 조건식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냐면 이제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따라 결정이 되는 함수냐면 우리가 걔네들에 있는 그 면적에 따라 결정되는 함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 보시게 되면 이제 밑면과 옆면에 따라 이제 제로비가 다르기 때문에 밑면 옆면을 다 한번 보셔야 되는 건데 우선은 뚜껑이 없는 거기 때문에 밑면은 밑에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밑면 밑에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밑면은 밑에 하나가 될 건데 밑면은 직사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2w 뭐가 되죠? 제곱의 값에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2w 제곱에 관련돼서 우리가 밑면에 대한 2w 제곱에 관련된 그 제곱미터당 우리는 얼마의 그 금액이 갖고 있다? 10달러 곱하기 10에 관련된 비용을 든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옆면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 옆면은 얘네들을 펼쳤을 때 여기에 있는 그 둘레에다가 이 둘레에다가 뭐를 더 곱하는 거죠? 높이를 곱하는 것이 옆면이 되는 거죠. 그럼 둘레라고 하는 것은 다 더하게 되면 6w가 되죠. 6w에다가 높이 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옆면의 넓이는 6w의 h가 될 것인데 걔네들은 이제 옆면의 그 재료는 6달러이기 때문에 곱하기 6을 써주시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옆면의 넓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우리는 걔네들 제곱이라고 하는 CW의 값이 우리가 구해진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가 얘처럼 이제 CW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걔네들의 이제 W에 관련된 식으로 만들어 주시긴 해야 돼요. 근데 봤더니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 얘네 한번 정리하게 되면 20 W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6의 WH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건데 우리는 이제 얘네들을 한 문자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봤더니 H를 지우고 싶은데 H는 여기식에서 지울 수는 있긴 해요. 어떻게 지우냐면 H의 값은 2로 나눠주시면 5기 때문에 W 제곱분의 W가 되죠. W 제곱분의 5가 되겠죠. W 제곱분의 5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W 제곱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는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인 C의 W의 값은 어떻게 쓸 수 있냐? 첫 번째는 20W의 제곱이라 쓸 수 있고 얘 대신에 이제 뭐라고 쓴다고요? W 제곱분의 5라는 것을 붙여 쓰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W는 하나씩 약분하기 때문에 W분의 36 곱하기 5니까 뭐가 되죠? 18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8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W의 값은 길이기 때문에 0보다 큰 값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얘네들 그 새로운 그 밑면에 대한 제로비에 대한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예제 5번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걔네들 예제 5번에 대한 문제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문제, 예제 6번의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네, 예제 6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새로운 각 함수에 관한 정의역을 구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 참고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루트라고 하는 함수의 루트라고 하는 식의 정의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얘네들 봤더니 얘네들 같은 경우 보기 위해서는 루트의 정의를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은 걔네들의 x, y 값이 실수 안에서 정의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루트의 a 값이 뭐가 돼야 된다? 실수가 되게 하는 범위를 먼저 구하시게 되면 항상 루트 안에 있는 그 a의 값이 뭐보다 크나왔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걔네들이 정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 정의역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x 플러스 2가 뭐보다 크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우리의 정의역은 바로 뭐가 된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첫 번째 A번에 대한 정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떻게 쓸 수 있냐? 두 번째는 얘네들 gx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분수함수로 되어 있긴 한데 분수함수의 특징은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0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x의 제곱 빼기 x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은 x로 묶어서 x 빼기 1의 값이 0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걔네들의 x의 값은 0이 되면 안 되고 1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0하고 1을 제외한 모든 실수. 그래서 우리의 문제 정답을 쓸 때 어떻게 쓸 수 있냐? 얘네들은 x는 0도 아니고 x는 1도 아닌 모든 실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이제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쓰면 돼요. x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A번하고 B의 문제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는 네 번째를 보시게 되면 네 번째는 어떤 것이냐? 이제 함수의 이제 그래프에서의 함수의 판단을 보시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프에서 함수의 판단. 그럼 그래프에서 함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함수의 뜻을 먼저 아셔야 될 건데,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x라고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했을 때 y라고 하는 정의역과 공역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x값을로 여기에 있는 y값으로 대응되는 그 f를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한다는 것이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x하고 y를 하나당 하나씩 이제 대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x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1하고 2하고 3이 있고 1, 2, 3, 4가 있다고 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첫 번째 1의 값이 1을 찍지만 2의 값은 3을 찍고 2의 값이 또 2도 찍고 3의 값이 4를 찍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식의 규칙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함수의 그래프에서 위에 x를 집어넣었을 때 y는 하나가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얘는 x 대신에 2를 집어넣었더니 y가 두 개를 대응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함수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x가 y를 찍을 때 몇 개? 하나씩만 찍어야 된다는 게 함수의 특징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똑같이 이렇게 x가 있고 이렇게 y가 있다고 했을 때 똑같이 1, 2, 3이 있고 1, 2, 3, 4가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1을 1 찍고 2는 3 찍고 3은 아무것도 안 찍고 있대요. 그럼 3을 집어넣었더니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럼 걔도 대응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도 함수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처럼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함수의 특징은 x가 y를 무조건 찍는데 몇 개씩? 한 개씩 찍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서 판단을 해보고자 한다면, 그러면 x하고 y가 몇 대 몇? 1대1로 찍히는 경우를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x하고 y가 1대1로 찍히는 걸 보기 위해서 얘네들을 세로줄을 긋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x하고 y가 하나씩 찍히는지 보려고. 그럼 얘도 하나씩 찍히고 얘도 하나씩 찍히고 하나씩 찍히고 하나씩 찍히고 하나씩 찍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세로줄을 그었을 때 한 줄로 만나게 되면 걔를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딱 세로줄 딱 그었더니 이 a라고 하는 함수가 여기에 있는 yb랑 yc 두 가지를 택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함수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함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직선 판단법이라고 하는 수직선을 그었을 때 몇 점, 한 점에서 만날 때 우리가 걔네들을